2013년 10월 14일 월요일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입니다. 분명히 사람이 꽃보다 중요한데도 경찰이 사람을 쫓아내고 꽃밭을 지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문 앞이죠. 정말 기가 찰 노릇인데요. 정작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애써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도하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소중하다면서 퍼포먼스를 벌인 현장을 고발뉴스가 다녀왔습니다. 대한문 앞에서는 굉장히 자의적인 경찰력 집행과 그리고 집회 시위 자유가 침해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이제 증인 출석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하기 위해서 오늘 퍼포먼스를 마련했고요. 경찰은 꽃무덤, 화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퍼포먼스를 기획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국감이 17일 열린다는데요. 사람을 쫓아내고 집회를 방해해온 남대문서 서장이랑 경비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합니다. 오늘 퍼포먼스는 그 국감을 알리기 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행사였다고 합니다. 시종일관 현장을 지킨 언론사는 달랑 저희 고발뉴스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사람이 꽃보다 중요하다는 상식을 가지고 현장을 발로 누비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생생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데일리 고발뉴스. 지난 6개월간의 길거리 방송을 청산하고 오늘 이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어떠십니까? 많이 부족하지요? 차차 여러분과 함께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간보다 20분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5,520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국정감사 일정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국회는 완전히 정상화됐습니다. 10개월 전에 12.19 부정선거가 있었는지조차 대단히 낯설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정치권이 발을 빼고 언론이 완전히 무시하면서 매주 광장을 지키던 촛불들도 눈에 띄게 약화된 모습인데요. 혹시 꺼질세라 촛불 지키기에 애쓰고 있는 시민들을 저희 고발뉴스가 만나봤습니다. 네, 15차 국민 촛불 집회가 막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은 문화행사 본격적으로 문화행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콘서트 이런 이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오랜 촛불 집회로 동력이 그만큼 쇠잔해진 까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 4,000명 정도 되는 촛불, 평상시에 비하면 아주 적은 그런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흥겨운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15차까지 촛불이 진행되면서 여태까지 중에서 가장 적은 수가 모인 것 같습니다. 기자들도 사실상 거의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얼마나 많은 촛불이 단기적으로 모이는가 보다도 얼마나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촛불이 지켜지는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냐는 많은 시민들의 주장처럼 오늘 이 촛불은 얼마나 더 오랫동안 촛불이 지속될 수 있는지를 또 판가름해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고발뉴스 역시 오늘 취재 천막 치고 촛불 속으로 들어가서 촛불들에게 듣는 그런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촛불의 피로감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집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국회의 측의 이번 아이디어는 노랫말을 바꿔 부르는 개사곡 콘서트였습니다. 댓글만 잘 쓰면 대통령 되고요. 전기밥통 잘 쓰면 내란 세력이 되지요. 새누리 국정원 검찰 조중동 단언컨대 너희들은 가장 완벽한 사대악. 댓글 창조 부정 창조 내란 창조 촛불 창조 이것이 언니가 말하는 창조 경제. 이덕인 명창이 달 타령을 재치 있게 개사한 닭 타령은 좌중의 웃음과 함께 큰 박수를 받았는데요.
세오름과 님크 등 시민들로 구성된 5개 팀이 나와서 재치와 개념을 뽐냈습니다. 퓨전 밴드 더 맑음의 찬조 공연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버스커의 벚꽃 엔딩을 댓글 엔딩으로 바꿔 불러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촛불을 높이 들려 청계광장 바라보네 밝은 채우리 거리를 함께 와봐요. 저희 셋이 같이 이제 어떤 이름을 할까 고민하던 차에 원래는 처음에는 내 이름 맑음이라는 팀 이름이 나왔었거든요. 내 이름 맑음 좋은데? 네, 근데 이제 팀 이름이 내 이름 맑다 보니까 오늘은 계속 맑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게 좋은 지적.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더 맑음이라는 이름으로 정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더 맑다도 되고 말다라고 하는 더도 되고 야 일타쌍피. 계속 여기에 머물러서 계속 이제 그냥 촛불 들고 있는데 사실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도 다뤄주지도 않고 그래서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 변화가 뭘지는 잘 모르겠지만 더 맑음이 촛불에 대한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히트를 세게 시키면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네, 그렇죠. 네, 문화 행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이제 시국 발언이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집회는 뭐 많은 수는 아니지만 상당히 집중된 가운데 진행이 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좀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평상시와 달리 잡음이 없죠? 네, 맞습니다. 이 집회 맞은편에서 항상 노래 부르고 이상한 꽹과리 치고 하시던 이른바 어버이연합 등 극우 보수단체의 맞불 시위가 오늘은 없습니다, 여러분. 촛불이 장기화되면서 물론 촛불도 지쳤지만 보수 우익단체도 많이 지쳤나 봅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가운데 그야말로 집중할 수 있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대표는 촛불의 기세가 이전보다 작아진 것을 의식해서인지 단기적으로 많이 모이는 것보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미 이번 국정원 사건은 단순히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서 선거에 개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를 뛰어넘었습니다. 국정원을 전면에 내세워서 정보 정치, 공작 정치를 부활하려고 하는 유신 세력들이 부활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소중한 민주주의를 국민의 힘으로 지키느냐 하는 대결 지점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촛불이 양적으로는 줄어들고 있지만 온종일 공안몰이를 벌이는 TV를 보다가 참을 수가 없어서 뒤늦게 나왔다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60 이상 된 사람들은 방송을 보고 다 바보 같아요. 60 이상 된 사람들은 짝짝꿍하고 있거든요. 새누리당하고.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어리석을 줄 몰랐어요. 너무 어리석고 진짜 바보 같아요. 혹시 이제 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너 한 말씀씩 나누실래요? 어쨌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랑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동네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얘기하면은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북한의 김일성 추종하는 것처럼 박정희를 추종해요. 한 말씀 하신다면. 오늘 같은 여기 처음에 나왔는데 오늘 같은 웃음 띄고 미소 띄는 건 처음입니다. 기분 좋아하고 저도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느끼는 건데 하나의 보탬에서 하나 나와봤는데 좀 썰렁하네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지금 저 여당이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제가 이거 와서 느낀 점이. 그런 걸 봐서는 모든 일은 목숨을 걸고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따라오고 그러는데 그런 힘이 없어요. 지금 그 야당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촛불 집회를 현장에서 참여하는 시민들은 눈에 띄게 줄고 있지만 여전히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로 중계되는 팩트TV의 시청자 수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매달 거액의 적자를 보면서도 생중계를 이어가고 있는 팩트TV를 위한 후원 참여가 절실하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몽둥이 방송, 그 민주진보진영 내부를 결속하고 단속하고
비판하기도 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뭐 총선 그리고 대선을 준비하는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우리 팩트 TV에 많은 후원을 부탁드리고 절실하게 사실은 부탁을 드리고 지금 종편이라고 했는 방송들 보면은 저들은 보면 어떻게 보면은 북한 방송 같아요. 이게요. 아니 민주주의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뭡니까? 아니 민주주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민주주의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우리가 그런 팩트를 지키기 위해서 특히 우리 민주주의 또 저희 후세대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언론이 물론 지금 인터넷밖에 안 되지만 좀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절실히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15차 촛불 집회 지금 뭐 막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8시 한 30분, 1시간 반 만에 정말 최초로 이렇게 일찍 끝났습니다. 4,500여 명 모인 가운데 집회가 끝났는데요. 역대 최소 시민이 모인 가운데 집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과연 이대로 촛불 사그라들까 많은 분들 우려하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뭐 어떤 분들은 언론에 전혀 나오지 않고 그리고 정당에서도 손을 뗀 가운데 순수하게 시민들이 이 정도 모였으면 훌륭하다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외형적으로는 4, 5만 명 모이던 지난 여름의 인파에 비해서 상당히 사그라든 모습입니다. 다음 주죠. 10월 19일 토요일 7시에 오랜만에 서울 광장에서 15차인가요? 16차. 이제 16차 국민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과연 촛불이 다시 살아날지, 사그라든 것인지 촛불 속으로 저희는 들어가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데일리 고발 뉴스가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뉴스 초대석 사실은인데요. 이 조중동 종편이 양산하는 가짜 사실들을 걸러내고 무개념 공중파들이 주도하는 허위 프레임을 거부하기 위한 코너인데요. 이 낱마처럼 얽힌 뉴스 가운데 중요한 사실들만을 드러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이른바 NLL 사초 삭제 논란이 아침 저녁 뉴스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뭐가 사실인지 또 뭐가 중요한 내용인지 당사자를 모시고 사실을 확인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봉화사업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봉화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봉화사업본부장이? 주로 이제 대통령님 기념사업, 봉화에서의 기념사업을 총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님 내려오셨을 때부터 이제 하고 있는 그 친환경 농사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농사도 지원하는 거죠. 직접 농사를 짓는 거. 아니 기념도 하시고 농사도 짓고 하셔야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검찰을 이렇게 불려다니셔서 언제 기념사업도 하고 농사도 지으시겠어요? 내일 검찰에 지금 조사를 받기로 돼 있는데. 내일? 예. 내일이면은 10월 15일 화요일. 예. 화요일. 예. 오후 2시입니다. 2시에 검찰을 또 들어가시네요. 2008년에도 기록물 사건으로 한번 조사를 받았었고요. 아, 그러세요? 네. 이제 봉화에 내려간 뒤로 벌써 두 번째 검찰 조사 받는 셈입니다. 참 기념 사업을 제대로 하실 시간이 없겠네요. 자, 당시 연설기획 비서관을 지내셨는데 그 자리면은 최근에 뭐 사초 논쟁과 관련해서 답할 수 있는 자리인가요? 연설기획 비서관이 대통령님 바로 이제 곁에서 항상 대통령님의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는 역할도 같이 했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대화록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어쨌든 대통령 퇴임 이후에 이제 모시고 내려가서 당시에 이제 봉화 마을에 가져갔던 이지원 사본이 지금 대화록 논란에서 또 중요한 매개 고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증언하고 밝혀야 될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뭐 내일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검찰 조사를 상당히 많이 받아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출두를 앞두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착잡하실 텐데 간단하게 저희가 이 자리를 저희가 좀
빌어서 정말 이 세 가지 정도 꼭 중요한 사실을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냥 단순히 주장을 듣는 게 아니라 좀 엄정하게 사실을 확인을 거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과연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는 것들을 좀 깔끔하게 아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뉴스를 사실 저는 안 봅니다. 잘 기자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런데 뭐 특히 조중동 뉴스를 잘 안 보는데,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사실을 저희가 확인하고 싶은지. 먼저 오늘 세 가지 사실만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초안은 기록물이 아니다 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NLL 수호를 지시했다, 나아가서 확인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서 이 내용조차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기록 대통령으로 남고자 했다라는 것이 과연 주장인지 사실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연 초안은 기록물인지 아닌지. 사실은 뭡니까? 초안은 기록물이 아닙니다. 기록물은 정상회담 대화록에 최종적으로 생성된, 최종적으로 만든 대화록 최종본만 기록이지, 그 이전에 만들어진 그건 대화록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면? 말 그대로 준비문서. 준비문서. 또는 뭐 말 그대로 초본인 거죠. 초본. 네. 근데 초본은 대화록이 아니어서 그럼 삭제해도 좋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삭제라는 표현이 이제 검찰이 중간 결과 발표하면서 만들어낸 저는 그 표현인데. 제가 검찰이 만들어낸 말을 앵무새처럼 방금 되뇌인 거네요. 삭제한 걸 복구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마치 무슨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이 대화록과 관련된 걸 뭘 숨기기 위해서 뭘 삭제했는데 자기들이 복구해낸 것처럼 그렇게 그게 아닌가요? 프레임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화록 초안이라고 하는, 초본이라고 하는 거는 기록물로 넘길 가치가 없는, 그래서 기록물이 아닌 거죠. 기록물이 아닌 걸 삭제를 하든 뭘 하든 그게 어떻게 처리를 하든지 간에 그거는 시비의 대상이 아닌 거죠.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말씀을 또 확인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김익환 교수를 저희가 전화 연결했는데요. 명지대 기록학과라고 있답니다. 이게 사초가 아닌지 사초인지, 뭐 기록학과 교수시고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원장이시니까 이분한테 좀 믿을 만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익환 교수님, 사초가 초안이 기록물입니까 아닙니까? 일반 공공기록물은 아니고요. 대통령 기록물인데 대통령 기록물의 완성본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그거를 여당에서 자꾸 사초 폐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완전한 오류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로 성립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요, 12월경에 지금 완성된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중간본이 폐기된 것을 가지고 완성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초가 폐기됐다고 얘기하는 건 옳지 않죠. 네, 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 사초 폐기, 그건 완전히 오류다. 그리고 과정에 있는 기록물이니까 한마디로 과정본이다, 이렇게 발언하는 것이 맞다라고 정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면은 사실 전혀 뭐 아니땐 굴뚝이 아니에요. 이 조명균 비서관이 검찰 조서에서 노 대통령이 회의록을 파기하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진술을 한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조명균 비서관이 한 말은 뭡니까? 저도 조명균 비서관이 그렇게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얘기를 이번에 와서 이제 처음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 기록물, 만일에 이제 최종본이나 이런 기록물을 파괴라, 이건 뭐 꿈도 꿀 수 없는 얘기니까 그거는 이번에도 뭐 보면 그 최종본을 파괴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조명균 비서관의 진술만 놓고 보면 초본, 그러니까 기록물이 아닌 초본에 대해서 그런 지시를 하신 거다라는. 초본이 아니라 과정본. 그렇죠. 일종의 가정본 또는 준비문서. 이 기록물이 아닌 걸
어쨌든 이건 청와대에 남기지 말라라고 지시를 하셨다라고 하는 게 조민균 비서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 비서관은 그 얘기를 그 자기가 갖고 있던 종이로 된 그러니까 종이 문서죠. 네. 대화록 초본, 과정본, 종이 문서를 그걸 남기는 게 오히려 기록물 최종본이 남아야 되는데 그걸 남기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로 듣고 그걸 당연히 파기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는 건데 그게 마치 그 대통령께서 대화록 전체를 없애라 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호도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이 그 진술 자체가 사실과 달리 왜곡돼서 지금 알려지고 있다는 내용인데 조명균 전 비서관을 저희가 연락을 시도를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혹시 조명균 전 비서관과 통화를 지금 시도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도 어렵고요. 조명균 비서관이 공무원 출신이라 본인이 언론 접촉이나 이런 걸 대단히 꺼려 하시고 그래도 진실을 밝히면 될 거 아니에요. 유일하게 지금 접촉이 가능하신 분이 본인의 변호인 담당 변호인과는 계속 접촉도 하고 변호인 혹시 그러면 저희가 접촉이 가능한가요? 아, 전화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사실은의 이상호 기자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박성수 변호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그 지금 제 오른쪽에 김경수 본부장께서 나와 계신데 김경수 본부장께서 언론에 나오는 내용과 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셔서 확인차 저희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조명균 전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에게 회의록을 파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준비 과정에 과정본을 폐기하라 는 내용이 잘못 와전됐다는 주장인데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뭐 대통령께서 이전에 등재된 대화록 초본 파일 형태의 문서죠. 초본이나 수정본을 삭제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시 이제 청와대 관계자 등에도 확인해 본 결과이고요. 또 조 비서관도 지난 1월 검찰에서의 진술이 부정확한 기억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잘못된 진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 10월 검찰 진술에서 이를 바로잡은 것이죠. 네. 그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바로잡아 주시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우리 조 비서관의 최종적이고 진실된 진술은 어떤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전에 등재된 대화록 초본을 삭제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 다만 그 수정본, 즉 대화록 최종본이 있습니다. 대화록 최종본이 만들어진 이후에 대통령께서 그 책자 형태로 된 종이 대화록 초본은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는 지시는 하였다고 합니다. 네, 정확한 알겠습니다. 팩트입니다. 예. 정리하면 초안은 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관시키지 않았고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걸 가지고 검찰이 삭제 시비를 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최종본은 이관돼야 될 자료 기록물인데 이관이 안 됐다고 하니 검찰의 조사를 들어가서 최종본을 보면 왜 이관이 안 됐는지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질질 끌지 말고 빨리 사실 규명해서 이 논란을 끝내자. 이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이 사초가 삭제됐느니 마느니 하는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초안은 기록물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저희가 이름 확인해 보니까 사실에 가까운 것 같아서 이 사실 확인한 걸로 하고 다음 사실로 한번 넘어가 보죠. 좋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실이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수호하도록 지시했고 게다가 확인까지 받았다 하는 내용인데 사실 저는 이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NLL이 그대로 지켜져 있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의도가 이만큼이라도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 삼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또한 조진동 종편과 개념 없는 공중파들이 계속 양산하고 있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맞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NLL 수호 지시했고 확인까지 받았다는 내용이 맞습니까? 예, 이 지시는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장수 장관, 지금 청와대 안보실장이죠. 김장수 장관에게 지시했고 김장수 장관으로부터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장수 안보실장, 이분은 아주 그야말로 남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꼿꼿하고 꼿꼿 장관. 이거 지금
한 1년 가까이를 이 난리를 치렀는데 좀 일찍 나서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국방부 장관이 넌 나에게 NLL 소신껏 사수하라 라고 지시했다. 그 한마디 했으면 됐잖아요. 지금 김장수 장관뿐만 아니고 네.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 중에 3인방이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 주요 NLL과 관련된 네. 주요 포스트에 있었던 첫 누구죠? 번째가 김장수 네. 장관이고요. 네. 지금 안보실장이죠. 음흠. 두 번째가 윤병세 외교부 장관입니다. 네. 정상회담 당시에 외교안보 수석을 했습니다. 청와대. 그래서 정상회담 준비 과정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자료 준비를 책임졌던 분입니다. 그리고 정상회담 끝난 뒤에도 그 정상회담 관련된 보고회의라든지 이런 회의에 다 참석하셨던 분이라서 네. 제일 잘 알겠네. 대통령님으로부터 NLL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고요. 세 번째가 지금 김관진 국방부 장관, 당시 합참의장입니다. 네. 합참의장은 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 8월 18일인데요.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NLL에 대한 논의만 따로 회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마침 김장수 장관이 이 결막염이 걸려가지고 눈 빨개지는 거. 예, 네. 그 때문에 결막염이 걸리면은 대통령 참석회의에 못 나오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전염되니까. 대신해서 저 대통령부터 전 모든 장관들이 그렇습니다. 눈이 예, 빨개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당시 또 합참의장이던 빨갱이라고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요즘 눈이 자주 눈이 빨개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났네 이거. 검찰에서 의심받는 거 아니에요? 눈이 빨갛다고? 그래서 당시 이제 합참의장이었던 김관진 의장이 네. 장관을 대신해서 그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NLL 논의를 다 마친 다음에 돌아가서 장관한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보고할 때 청와대의 NLL 인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믿을 수 있다. 라는 근데-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 3인방이 대통령의 NLL에 대한 생각을 누구보다 잘하는 세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현 정부의 외교 안보의 핵심에 있잖아요. 이분들이. 예. 좀 그것만 봐도 대통령께서 NLL을 포기했다. 이건 뭐 전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NLL 수호 지시한 것은 국회를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네. 하지만 그 내용을 이행했노라고 하는 김장수 당시 장관의 보고까지 있었다라는 새로운 주장을 해주셨는데 사실 여부는 검찰과 국회에서 확인해 주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 우리 확인하고자 하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기록 대통령으로 남고자 했다. 뭐 이런 내용을 주장하고 계신데. 대통령은 그 기록은 역사입니다. 네. 라는 말씀까지 남기실 정도로. 요걸 예. 또 준비해 오셨어요? 예, 이게 이제 대통령님 친필입니다. 기록은 역사입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 기록관에 이렇게 그 남기는 글귀를 적어달라고 했을 때 이런 글을 남겨서 보내주셨던 거거든요. 이 내용은 대통령님께서 재임 중에 그 우리나라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이라고 하는 법만 있었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을 따로 관리하는 법을 직접 만드신 겁니다. 이거면 이거 버릴 게 아니었네. 이 저기 비밀 기록이 보시면은 지정기록과 비밀 기록인데 참여정부는 지정기록이 34만 건, 비밀 기록이 9,700건인데 네. 이명박 정부는 지정기록만 24만 건이고 비밀 기록이 제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정기록은 전직 대통령 혼자만 볼 수 있어요. 그 대리인까지. 그러나 비밀 기록은 비밀 취급 인가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거든요. 1급, 2급에 따라서. 이게 중요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그 꼭 지정 기록으로 남기지 않더라도 다음 정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중요한 기록은 비밀 기록으로 남겨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국정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일단 하여간 중요한 기록은 전부 지정으로 묶어버리고 비밀로는 하나도 안 남겼다는 거죠. 자,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 같은데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참여정부의 대통령 기록관리관 관장을 지내신 분인데 대통령 기록관장이죠. 네, 기록관장. 임상경 관장을 한번 연결이 되나요? 제 경험에는 많은 부담을 야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해제라는 것이 꼭 능사만은 아니죠. 보호할 것은 보호하고 해제할 것은 해제해야 되는데 그 적정선이라는 것이 제 경험상으로는 뭐 영권으로 할 만큼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사실 영양가 있는 기록이 많이 남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런 측면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해석을 달리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정 기록도 많이 남겼고 비밀 기록도 많이 있는 걸로 봐서 참여정부가 어떤 기록 대통령으로 남기 위한 그런 충분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이거 사실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사실 그리 간단한 내용만은 아니네요. 사안 자체가 좀 복잡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3가지 사실로 이렇게 저희가 규정을 하고 확인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짧은 시간이라서 여러분들 얼마나 만족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건 뭐 사실은 공중파에서 이런 사실들을 밝혀내야 할 텐데 저희 뭐 부족하기 한량 없습니다만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사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네. 국민들을 박사로 만듭니다. 뭐 4대강 때문에 생태 전문가로 만들고 뭐 진영 장관이 물러났습니다마는 복지 전문가로 만듭니다. 사실 뭐 이지원이 삭제가 되네 안 되네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IT 전문가로 만들고 있는 MB정부에 이은 박근혜 정부 평생 교육 정부라고 누가 말씀하시더군요. 자, 지난 6개월간의 길거리 방송을 마치고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첫 번째 진행 여러모로 부족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후원자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부지런히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 2013년 10월 14일 월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ABC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비 때문에 이렇게 속서 기술들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려고 돼 있는데 수사에 방해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근데 국민의 삶이래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입니다.